설법 만듭니다. 하타원 모호교원이 교감교원이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 저 뒷자리보다 여름엔 앞자리가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더운데 뒤에 앉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앉아보시면 훨씬 더 시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교화 100년 기념본문 6번째로 오늘 본문은 시식품 15장 말씀입니다. 원기 19년에 7월 15일 날 경성지구, 저희 어렸을 때는 지구라는 교당이라고 하지 않고 지구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경성지구 도남동 회관에 오셔서 마당 앞뒤로 난 풀을 놓으시고 친히 제초 작업을 하시고 내려주신 법문입니다. 이 법문을 북타원 이공주 선지님께서 수필하셔서 그해 회보 9월호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원래 회보 제목은 나의 제초하는 뜻을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회보 9월호에 실렸고 후에 대종경 실식품 15장으로 요약해서 대종경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필 회보에 있는 수필 보면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사주께서 도남동 회관에 계실 때 앞뒤 바닥에 나는 풀을 보시고 친히 제초하시고 낙엽을 긁어주시고 그래서 도량을 깨끗이 청소를 하신 후에 지방에 사는 교무들은 교당을 수호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초목을 가꿀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풀을 뽑으면서 몇 가지 감상이 들었다. 그래서 그 감각, 감상을 말씀해 주신 법문입니다. 곡식이나 채소는 심고 잘 자라도록 거름도 주고 잘 가꾸는데 그래도 병충해를 입거나 가뭄이나 수해로 오갈이 들기 쉬운데 오갈 들다는 말 아세요? 오갈 들다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병이 들고 말라서 쪼그라진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전에. 오갈이 들기 쉬운데 잡초는 심지도 않는데도 어찌 그렇게 잘 나는가 그 잡초. 그리고 금방 방치하면 금방 무성해진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옳은 일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실행이 안 되는데 나쁜 일, 쓸데없는 일은 못하게 해도 잘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마음을 신전, 마음 신자, 밭전자, 마음밭, 농사 짓는 땅, 밭에 비유를 해주십니다. 밭농사 아세요? 논농사든 밭농사든 서울은 구경하기도 어려워가지고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셨을 수도 있죠. 어렸을 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산 성지에서 그 학교 근무할 때 말고 그냥 성지 사무소 근무만 제가 8년을 했습니다. 영산 성지에 하는 일, 주로 하는 일은 정관병 농사 짓는 거, 밭농사 짓는 거, 술래기들 오면은 장바다가 밥 해주고 술래 안내하고 숙박업하고 이런 것이 주어 보입니다. 고추농사를 지어가지고 영광 장애가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추농사 지면요 밭 이랑에 검정 비닐로 쭉 칩니다. 치고 거기 구멍을 뚫어서 고추 모종을 그 구멍 속에다 심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풀을 그렇게 비닐 속에 있으면 풀이 못 자라가지고 풀이 막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고 하여튼 그래도 풀은 납니다. 비닐 속에도 풀은 나는데 어쨌든 막 구멍으로 비집고 나오고
근데 이제 고추 모종 심은 그 이랑 그런데 그 밭이랑과 이랑 사이 그 밭고랑부터 그냥 풀이 아주 그냥 얼마나 맹렬하게 무섭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시로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추 모종보다 더 막 커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풀이 어릴 때는 이렇게 뽑으면 잘 뽑아지는데 어쩌다 이제 시일이 지나가지고 못하면 이게 강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회가 익산 성지 순례를 버스 한 대 빌려서 다녀왔어요. 배웅하느라고 갔는데 여기 우리 경원제 그 입구에 홍대 주차장 들어가는 그 대나무 있는 거기에 보니까 그 꽃나무 사이로 막 풀이 엄청 자랐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요즘은 계속 이쪽으로만 그걸 안 다녔더니 잠시 서 있으면서 제가 좀 풀을 좀 뽑는데 이제 비 온 것이라 풀이 잘 뽑히는데 큰 것은 풀이 안 뽑혀요. 약간 올라가서 막 용을 쓰고 잡아당겼더니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 중간 가지가 끊어져버려요. 농촌은 이때쯤이면 풀과의 전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와 같이 사람들의 심정, 사람들의 마음밭에서는 악심이 무시로 길어나서 오늘도 악심, 내일도 악심, 매일매일 굳은 마음이 땅에서 잡초 나오듯 자라나나니 그런 때에는 뜰에 잡초를 뽑아주는 것과 같이 그 나오는 악심을 능히 제거할 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악심이란 무엇인가? 곧 불의의 마음, 나쁜 마음을 의미니 예를 들면 살, 도, 주색, 잡기, 탐진치 등 이런 잡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일 악심이 생겨도 제거할 줄 모르고 그대로 키운다면 뜰에 잡초 키운 것과 같아서 그 악심의 뿌리가 깊고 넓게 무성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로 아편을 예를 드십니다. 아편이 뭔지 아시죠? 마약 일종이죠. 그걸 처음에 어쩌다 호기심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러다가 10번 먹고 20번 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은 나중에 참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아편 중독자가 되는 것이다. 이 한 번 중독이 되어버리면 자기 의지로는 벗어나기 어렵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섭죠. 요즘은 게임 중독자가 많잖아요. 휴대폰에도 중독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번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이제 업력이거든. 업의 힘이 가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으로 인한 장애를 있죠. 업장이 됩니다. 업장이 두텁다 이런 말 하시죠. 원래 업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행위를 처음에 한 번 하고 그러다가서 또 하고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그것이 업력이 되고 그 업력으로 인해서 장애를 이루는 업장이 두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속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력은 주변의 인연들에게까지도 그 흡수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한다. 술을 자꾸 먹으면 내 무의식에도 술을 좋아하는 그 인자가 쌓이고 그 업력이죠. 쌓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술집 가서 먹으니까 술집하고도 인연이 가까워지고 술집 주인하고도 인연이 가까워지고 술집에 가서 같이 술을 먹는 그 사람들하고도 인연이 가까워지고 간접적으로는 술 만드는 사람들하고도 인연이 가까워지고 술을 파는 사람하고도 인연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몸을 바꿔 태어날 때 어디로 가요? 이야기는 내가 늘 했었던 가까운 인연으로 쫓아갑니다. 그 집안에 술을 좋아하면 아버지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되게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인연과 업력은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운명이 돼서 먹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반면에 아무리 나쁜 마음이 나더라도 그 당장에 참고 범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 악심을 제거할 수 있나니. 아까 풀도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그냥 뽑히듯이 제거할 수 있나니 부처와 범부가 원래는 그 마음밭은 그 심전은 다 똑같이 가졌지만은 그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악심을 뽑아서 깨끗하게 내는 자는 부처라고 하고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악심을 뽑지 못하고 묵정밭을 만드는 자는 범부라고 하나니. 묵정밭이 뭔지 아세요? 가꾸지 않아서 막 가시는 뿌리고 먹고 막 묵어 자빠진 노를 묵정밭이라고 합니다. 한번 반조해 보세요. 내 마음밭은 잘 돌아보고 가꾸지 않아서 가시덤불이 울창한 묵정밭인지 부지런히 김내고 가꾸어서 곡식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인지 한번 반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마음 공부를 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도량의 잡초도 제거해서 도량을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밭도 청정하게 잘 가꿔서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명심해라 이렇게 부촉해 주신 말씀이 70권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문은 불교는 일체유심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을 빼면은 성님이 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이 우리 법문 경전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또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마음밭을 가꿀 때 제가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밭에요, 시골에 가면 밭에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해요. 근데 농약을 하면은 풀이 죽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이 태양볕 때 풀을 뽑지 않고 그걸 다 농약을 하니까. 농약 주기도 쉽진 않지만. 근데 농약을 자꾸 줘서 풀을 자꾸 죽이면 땅 속에 있는 생명이 죽어요, 같이. 이 지렁이 막 이런 것들이 다 죽어. 죽으면 이제 지렁이들이 아들이 막 땅속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숨구멍을 내고 구멍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땅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그 사이에 구멍이 없어 딱딱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맞아 이렇게 호미를 파도 이게 파지지가 않아요. 땅이 함께 죽습니다. 그럼 잡초가 잘 안 나죠. 잡초만 안 날까요? 곡식도 잘 안 나요. 땅이 좋은 땅을 밟으면 푹신푹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렁이 이런 것들이 땅을 그냥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렇게 되는데 밟으면 푹신푹신합니다. 그런 땅은 잡초도 잘 나가지만 곡식도 잘 되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하면 자칫하면 오해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감정이 맹하는 상태를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 훈련을 많이 해서 땅이 죽으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 공부는 말하자면 그 마음이 감정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성에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를 잘하면 유연해져서 오히려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다만 그때 그 상황에 적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시중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맞게 하는 말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고 감동할 때 감동하고 이렇게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살아있어야지 기쁠 때 기쁜 줄도 모르고 슬픈 이런 다 마음을 빌는 것이 도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공부 그게 아니에요. 다만 그때 적중하게 그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해독이 미쳐지면은 우리가 그건 문제가 되지만 마음이 유연해서 늘 어떤 감정이든 풍부하게 일어나는데 그때그때 맞게 시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절하고 운전할 줄 아는 힘을 빌리는 게 마음고문입니다. 기름진 땅이 푹신푹신하고 뭐시든지 잘 자라듯이 마음 공부를 잘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유연해지고 그때그때 맞게 적중하게 그 마음을 일으켜서 은혜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념할 것은 이게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의 뿌리가 삼독심에서 나오는 건지 공정영지에서 나오는 건지 그걸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정관병은 저희 정관병은 그 약을 안 하거든요. 완전히 그 넓은 데를 유기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를 씹고 나면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 있으면 피라고 하듯이 나오는 피. 근데 그게 피가 어렸을 때는 뭐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피 전문가를 가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건 피고 이렇게 생긴 건 뭐다 배워도 뭐는 이제 쭉 줄을 서서 해도 모습이 끼어가지고 피가 자라거든요. 그래갖고 뭐 뒷이파를 보면 햇볕에 반짝반짝 빛나듯이 피다 이렇게 해도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농사 전문가는 그냥 탁 보면 저거 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아주 집어보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 피가 훨씬 더 왕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럼 확연하게 구분이 될 때 그걸 뽑으려면요 얼마나 힘을 써야 뽑히는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피가 많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유기농을 하면 피 빈매기를 전부 다 3번을 해야 그 피를 맞아 뽑아내야 됩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우렁이를 풀고 우렁이 넣은 것도 하고 뭐 오리 넣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안 해서 마음이 받지 못하면 처음 마음이 날 때 그 마음이 산독심에서 근거한 건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스스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는데 그 속에 사실은 개인 본인의 탐진치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도 속습니다. 밖으로는 정의로움으로 포장을 하지만 자신도 잘 모르고 그것이 시일이 지나서 언젠가 그게 결과물이 나와야 구분이 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자기가 스스로 속습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 관조할 줄 알아야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 법의 등급의 법마 상정급의 여러분 마에게 법마 상정급은 법과 마가 싸운다는 거거든요. 맞아, 논에서 뭐하고 피하고 싸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싸우는데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 단계가 법마 상정급인데 그걸 뭐라고 풀이를 또 해주셨냐면 마에게 지기는 할지언정 마에 속지는 않는 단계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법과 마가 싸워서 내가 마에게 지기는 해야 하고 법마 상정급에서는 법과 항마에는 법이 백전백승한다는 겁니다. 법이 반드시 말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법마 상정급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단계인데 단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마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마 상정급은 자기 마음을 관조하는 힘이 상당히 밝아야 잘 그것을 압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해도 그 안에 탐진치가 숨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맞아면 자기도 속아서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깊어서 그걸 제거하기 어려울 때까지 그렇게 가서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그 관조하는 자기를 스스로 비춰서 관조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마음밭을 가꿀 때 탑진치의 상독심의 번뇌가 일어나면 이것을 억지로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누르면 마치 비닐 봉투 속에 음식물을 두면 오래 두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썩어서 부패해서 폭발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다. 보조 스님의 수신결을 보면 이제 그것을 6악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한다고 공부한다고 마치 돌로 풀을 돌로 다 누르기 바위로 누르듯이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수신결이 나오는 6악초. 풀이 보기 싫다고 무거운 돌로 풀이 잘 안 뽑히니까 풀에다 딱 올려놓으면 우선은 풀이 죽은 것 같죠. 그러나 조금 지나고서 더 강렬하게 옆으로 뒤집어 나옵니다. 마음으로도 상독신의 번뇌망상을 억지로 누르면 그것이 나중에 폭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세된 힘으로 그것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도 누르고 참고 하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맞아요. 내가 지난번도 이번까지 다 합쳐가지고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는 것은 마음으로 아닙니다. 그 상독심의 근본도, 상독심 번뇌의 그 근본은 사실은 공감을 알아야 된다. 수신결은 그렇게 나옵니다. 비공자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내용사님께서 먼저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원리를 모르고 억지로 누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내용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공부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을 잘 쓰라는 것이다. 이거를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원리는 일원상의 원리는 일원상 진리의 원리입니다. 우주만의 본원이 원리로는 일체중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원리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서 원리에 맞게 마음을 길들이고 써야지. 그래야 이게 지혜로 공부가 되지. 그걸 모르고 그냥 억지로 해서는